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없애?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자, 저는 카페라떼를 마시겠습니다. 저는 카푸치노. 자, 벌써 금요일이네요. 날씨도 좋고 네. 고발할 것도 많고. 다빈이는 뭐 주말에 일정 있어? 좋은 일 있어? 뭐 잠이나 자야죠 뭐. 아이고 근데 네. 그 구미 불산가스 사고 말이에요. 예, 어제 저희가 전화 연결도 했었죠. 응원글 정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공중파에서 왜 안 나오는 거냐고. 그래도 우리라도 제대로 보도를 했으니까 조금 다행이긴 한데요. 아 근데 참 그거 예. 어저께 그 김수민 그 이름 이쁘던 김수민 의원. 구미시 의원님. 이상호 기자하고 뭐 인연 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어요. 옛날에 제가 6월 항쟁 기념 강연을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강연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창피한데 그때도 좀 질질 짰었거든요, 제가. 정말? 여튼 우리 저 김수민 의원님. 여하튼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네. 네. 어쩐지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그분도 감동했나 봐. 예, 우리 김수민 의원님 계속 우리 구미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네. 정말 놀랐어요. 네. 김장훈 씨 자살 파동 기사. 이거 정말 깜짝 놀랐는데 뭐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근데 이상호 기자하고 추석 연휴 동안에 뭐 중국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상하이 미디어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사실상 아마 가장 큰 상업 방송일 텐데, 거기서 한중 수교 20주년이었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초청 음악회를 했는데. 근데 뭐 자살 파동 별거 아닌 거지? 사실 요즘에 김장훈 씨가 많이 힘든 상태예요. 과거에 그 놀러와라고 MBC 프로에서 나와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싸이 씨랑, 좀 그런, 좀 속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자세히 옮기기에는 아직은 좀, 위험성이 많은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트위터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하자면, 이건 제 취재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트위터상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싸이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김장훈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김장훈 씨의 공연 노하우와 스태프들을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김장훈 씨는 사실 오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 결과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고, 근데 그거를 빼앗겨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가 좀 그런 아마 예술가들은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약간 그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뭐 있는 것 같았었는데. 네. 여하튼 지금이라도 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싸이 씨가 여태까지는 김장훈 씨가 대인의 풍모를 보여주셨는데 이젠 싸이 씨도 국제 가수가 됐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정말 힘들었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자신의 멘토 김장훈 씨에게 좀 화해의 손짓을 좀 그럼 손을 좀 뻗쳤으면 좋겠어요. 페어하게 해야지. 예. 여하튼 김장훈 씨가 중국 언론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 한국 기자로서는 유일하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싸이 씨와의 그런 관계 그런 과정에서의 심적인 고통 이런 걸 토로를 하는 연장선상에서 여하튼 뭐 직접적으로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당분간 떠나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비쳤거든요. 한번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 중국을 좋아하게 된 것이고 내년에 들어와서 좀 살아야겠다. 저는 물어보더라고요. 중국 왜 오냐.
나라가 커서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저는 돈이나 제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 많은兄弟들이 있는 나라고 또 나를 따뜻하게 해줬고 그래서 와서 그러므로 제가 버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 벌어서 다 가져가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그 중국 사람 제 친구들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통해서 중국을 좋아하게 됐듯이 저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돼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네, 들어오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내년에는 좀 중국에 많이 머물면서 활동을 하겠다. 예, 사실상 한국 활동을 상당히 좀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네. 그것이 단순히 한국에서의 활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중국 인기도 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계획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네. 지금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타임스퀘어에 Do You Remember 하는 위안부와 관련된 최초의 광고를 게재했죠. 타임스퀘어에. 근데 그렇듯이 지난 시간 동안 한 1,0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봉사 기금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기부 활동이 계속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많았었는데, 중국에서의 첫 번째 기부 활동에 대해서도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준비를 한 결과 아무래도 이제 항상 돈이 문제가 돼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좀 도움도 받고 제가 지난번에 받은 개런티와 오늘 받은 개런티 50만 위엔 그리고 기업에서 허브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110만 위엔 이렇게 해서 160만 위엔을 받고 10월 31일, 11월 1일 나무를 심기로 한국에서 봉사대가 됐는데 자세한 상황은 내mon거나 빙산 쪽과 협의를 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저는 일단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와, 나무 심기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근데 나 계산이 잘 안 되거든. 160만 위안 50만 위엔이지.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계산기를 대충 두드려 봤는데요.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사이 되는 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기분만 날 건데 개인을 위해서도 좀 개인의 삶도 좀 살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며칠 동안 취재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정말 제가 알던 연예인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이게 아무나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더라고요. 상해 임시정부 앞에서 한복 입고 사진도 찍고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상해 임시정부 방문에 특히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복도 따로 준비해서 입고 가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촬영을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이죠. 발뉴스 시간에 발뉴스에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둘러서 한번 오늘 순서 진행해 볼까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죠?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브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립니다. 또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의 출연 정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요. MBC 안철수 보도 태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살펴볼게요. 그리고 방문진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 또 불출석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입니다. 한술 더 떠서 국감 때는 해외 출장까지 가셨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김태호 터널 디도스 사건과 일본 자위대 독도 침범, 군 당국이 숨긴 사실, 이거 과연 뭘까요? 샅샅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도소 삭제 기사 파문, 구미 불산가스 후속 보도를 AS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마무리 윤다빈 기자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댄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스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외사촌 일가가 국책 사업으로 조성된 한국민속촌을 특혜 인수해서 수천억 대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 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 자금을 투입해 국책 사업으로 건립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수천억 대의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에 불법적으로 11억 여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 3,720만 원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점에 사의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당내 일각의 지도부 총사퇴론 등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이후 수차례 사퇴 배수진 전략을 펴온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강옥 전 민주당 상임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내에서 합리적 진보의 역할을 하겠다며 박근혜 캠프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경재, 김봉호, 이윤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20여 명도 박근혜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4선 의원 경력의 한 전 고문은 최근까지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을 지냈으며 4.11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해 정통민주당을 창당, 서울 관악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고 김근태 의원이 민청년 의장이던 시절 당한 고문을 그린 영화 남영동 1985가 6일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공식 상영에 앞서 오늘 기자 시사회를 했습니다.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의 두 번째 문제작으로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22일간의 잔인한 기록을 담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관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당시 핵심 수사 라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차명 계좌 얘기를 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현장에 합동조사단을 파견한 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지난 27일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이튿날 주민들을 귀가시키는 등 대책이 오락가락한 데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내린 결정이어서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라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와 조류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해서 빗물 오염 요금제 등을 국민에게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예산 22조 원을 들여서 완공한 4대강 사업의 수질 오염 대책 비용을 다시 국민 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지역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역 새누리당 지역군의 한 시설에서 시설장이 일괄적으로 유권자 전원을 거소투표 신청을 했지만 거소투표 신청자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새누리당 김형태 의원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김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재수 최모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시숙이죠. 김 의원이 자신을 오피스텔로 불러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10개를 골라봤는데 하나하나가 다 묵직하고 큰 기사들이었네요. 외사촌 일가,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외사촌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사촌이면은 유경수 여사의 형제들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나 이거 정말 한국민속촌 나라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자금이 투입됐으니까 나라 거였죠. 최초에는. 근데 그거를 민간에 넘기면서 일단 그 외사촌 형부 그죠?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좀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별걸 다 갖고 있네. 엄청나게 많은 생각보다 많이 챙기셨어요. 놀라워요. 별로 안 한 줄 알았거든.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자, 그리고 한강옥 상임 고문이 박치 캠프로 박근혜 캠프로 합류한 건 정말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까지 지내셨는데. 네. 역시 정치는 생물이에요. 살아 있어요. 그러게요. 생물이라도 그 사고가 그렇게 변하나 봐요. 여하튼 뭐 정치 한 10단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 1단도 안 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죠. 더구나 우리 한강옥 상임 고문이 전 상임 고문이시죠. 합리적 진보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합리적인지도 모르겠고 더더구나 진보적인지는 더더구나 모르겠어. 이상한 단어들 조합하셨네요. 여기가 진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조현호 경찰청장.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수습 기자 그 교육을 다시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핵심 수사 라인과 밥 먹다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래요. 차명 기자 얘기가. 그거를 근데 마치 사실처럼 얘기한 거야. 경찰 총수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사실관계, 팩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휘를 했지 그동안? 그러니까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났지.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손바닥 하자네요. 뒤집듯이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정말 하자입니다, 여러분. 구차하네요, 근데. 그리고요. 이거 빗물 오염 요금제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빗물 오염된 걸 우리가 왜 요금 내야 돼? 나 정말 어이가 없어. 이 부패한 정부일수록 이상한 세금을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누나, 그거 진짜 좋은 얘기다. 부패한 정부일수록 이상한 세금을 많이 낸다. 아니 우리가 세금 뭐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걷는 거 그게 사실은 솔직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상한 세금 내면 안 돼. 말이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잖아. 빗물 오염? 좋습니다. 자, 10월 5일 금요일 개나바 1부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서둘러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여성스럽게 미디어 비평 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누님의 고급스러운 멘트에 걸맞게
고급스럽고 꽉 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먼저 고급스럽지가 않아 근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진짜 첫 번째 고급스러운 뉴스인데요. 네. YTN 뉴스를 좀 더 고급스럽게 유지하고자 네. 저급한 출연진을 교체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거는 이제 YTN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 아니고. 노조 측. 네. YTN 노조에 공정방송 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네네. 위원장이 임장혁 기자. 1년 선배인데 아주 올고든 기자예요, 이분도. 네네. 자, 이 이제 공정방송 추진위원회 이하 공추입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고성국 씨가 너무나 친박근혜 후보다. 해바라기잖아. 그래서 그 해바라기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일편단심 해바라기. 참. 요거는 약간 무시무시한 멘트인데 여하튼간에 우리 저 소라 누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사실 이분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주 훌륭한 정치평론가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정치평론을 재밌게 하는 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분 능력인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박근혜 쪽의 후보 쪽의 성향을 띈다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그분이 공정해야 될 정치평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건 분명해요. 우리 소라 누나는 저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랬었었나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네. 자, 편파 의혹을 살만한 내용이다라고 YTN 공추위가 밝힌 겁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전태일 재단 방문을 못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후보가. 네. 자, 그때 재단 측에서 반대했죠. 네. 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대권 후보인데 원천적으로 막아야 했을까 싶습니다. 막아선 분들 미숙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좀 멘트가 미숙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 옷 벗자마자 바로 박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비판이 제기됐었죠. 네. 그때도 그런 비판보다는 정치권에 만연된 부패 사건, 공천 비리에 엄격한 쇄신의 칼을 대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만 해줬어요. 자, 이런 거 문제를 삼았는데 다빈이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성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분명 사실인 것 같아요. 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더 심정이 굳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이제 박 후보가 호남 방문을 했는데 네. 고성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박근혜 스타일이 말입니다. 우회해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호남이라고 해서 뭐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극적으로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칭찬이야? 뭐야? 대변인 같기도 하고. 칭찬이죠. 맞아요. 분명히 칭찬이죠. 해바라기 맞다니까. 자, 우리 YTN 공추위가 제기한 문제를 쭉 훑다 보니까 좀 편파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신율 명지대 교수랑 함께 YTN 대담에 출연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의 다운 계약서 관련 사과를 언급하면서 방송 중에 웃었대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후보를 자기가 더 이렇게 좋아하고 뭐 그 후보가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상대 후보를 말하자면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비하하는 어떤 행동 언행이나 아니면 그 글이 정말 뭐라 그럴까 치졸하다 그럴까 그런 면이 너무 많이 보여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이 특정 정치인의 특정 행태를 깎아내리거나 칭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일관되게 누구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면 그거는 훌륭한 정치평론가 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고성국 씨가 요거는 좀 확실하게 잘못한 행동 같아요. 그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5월에 박근혜 후보 지지단체죠. 박사모 충북 본부가 창립 8주년 행사 스피커로 초청 특강을 했대요. 특강을 요청했대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분명한 목표를 선정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어머, 이런 얘기도 했대. 뭐라고? 이번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도 30만 표, 50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기지 말고 200만 표 차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박근혜가 이기는 게 확실하니까 당선된 다음에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따로 준비하는 팀을 꾸리라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감사패를 받았대요. 그렇다고 감사패를 받았대요? 이거 위험했네. 위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고성국 씨는 캠프로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그죠? 지명도도 그러니까 있고. 조금 짝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전략가신 것 같던데. 상당히 전략가죠. 그런 면에서 좀 애처롭기도 하고. 여하튼 좀 훌륭한 분인데,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 가서 좀 도와주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OBS 노조도 한마디 했네요. OBS 노조도 진행자 교체를 사측이 요구했대요. 네네. 이를테면은 OBS의 생방송 고성국의 토론합시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프로가 있었대요. 네, 있었는데 여기서 그랬대요.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관련 얘기가 나오면 말을 길게 하고 또 야권 쪽 패널의 말을 팍 자르는 등 공정하지 못한 진행을 벌였다. 마음을 못 감추는 거지. 야, 이건 상당히 오래 했네요. 작년 10월부터니까 1년간 벌써 방송이 됐는데 오래 참으셨네. 여하튼 노조의 일단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OBS 좀 마음에 들죠? 그래도? 한 방송도 아니고 이 2개 방송에서 같은 내용을 문제 제기하면 고성국 그 진행자 그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라고 없다고 봐야죠? 보기는 어렵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MBC 내부에서도 안철수 최근 그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고된 참사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뭐 저희가 개나발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MBC가 단독 보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교수의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 표절 의혹이 있다가 아니라 표절했다라고 팩트로 보도했거든요. 요거는 소송 가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미국 같으면 이거 문 닫아야 됩니다. 방송국. 큰일 났습니다. 저는 돌아갈 방송국이 없어서. 나도 방송국 하나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거? 문 닫을 만한 이거 오보야 이거는. 밖으로 뺏기는 거야 우리도. 근데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고발을 좀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신경을 써서 고발해야 되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진술도 좀 받고 이걸 의뢰할 만한 자문 기관에 대해서도 의뢰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도 의혹 정도로밖에 기사를 쓸 수 없어요. 그렇죠. 더구나 상대방 반론도 충분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58번의 소송을 걸려가지고 한 번 삼성에 졌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99% 정도를 여태까지 승소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이유인데 이거는 정말 엉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표절 당했다라고 MBC가 지적한 원래 논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저자. 그렇죠. 논문 원저자가 그랬대요. 이거 표절한 거 아니네? 어떡해. 피해자가 없네요, 이거. 미치겠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게 할 말이 없죠. 정통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대 MBC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기사를 이렇게 터뜨리시나. 정말 이거는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정말 사과하고 사장도 관두고 보도본부장 누구냐면요. 보도본부장이 까먹었어요 이름을. 황용구 아니야. 그 보도국장이고 그 사람은 보도본부장이 권재홍. 보도본부장.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영구 보도국장, 김장겸 정치부장 이 세 분은 바로 사표 써야 돼. 이거는. 요 정도 사건이. 그러니까 중징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MBC 기자회장이죠. 제 입사 동기면서 20년 가까운 우정을 나누고 있는 우리 박성호 기자 회장, 해직 기자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을 인터뷰를 통해서 하셨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MBC 보도국의 대선 보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정치부는 정치부장도 좀 엉터리야 이 사람. 내 누군지 잘 알거든.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정치부장이 통제하기 쉬운 파업기간 중에 채용된 가짜 채용 기자들과 대선 취재 경험이 거의 없는 기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대요. 통제하기 쉽게. 그렇지. 말 잘 듣는 애들. 그게 기자냐 셀러리맨이지? 뭐 잘 모르는 사람들. 사실 안철수 보도도 MBC 기자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여하튼 숙련이 덜 된 기자들과 경험이 없는 데스크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박성호 기자회장은 이야기하면서 정치부의 참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꼭 미숙해서만 그랬을까요? 저는 뭐 미숙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이를테면은 않아요. 박근혜 후보를 지금 밀어주기 위해서 안철수를 조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박근혜를 밀어주려면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안 되지. 오히려 더 드러나 버리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을 해야 언론 플레이가 성공하는 건데 손이 보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련되게 못했다는 거지. 그렇지. 박근혜 후보한테 마이너스야. 의도는 많은데 테크닉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바보들이 기사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참 어쩔까. 자, 우리 현원섭 그 기사 쓴 친구야. 현원섭. 네. 잘생겼어. 근데 기사를 좀 더 공부를 해야겠어. 미디어스와 전화 통화를 했대요. 현원섭 기자가. 네. 저도 전화하고 싶은데 얘가 쫄까봐 내 전화 안 하고 있어. 뭐라 그랬냐면 인문학 분야 교수가 그러니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대. 하지만 자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는데 큰일 났다. 현원섭 그리고 누구라고 또 안 밝힌다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 한나라당 쪽의 언론 플레이에 넘어간 의혹이 높은데 네. 본인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 여하튼 현원섭 기자 네. 잘생겼고 사실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 근데 안 하던 짓을 이상한 체제 하에서 엮여가지고 잘못 엮였네. 빨리 반성하기 바란다, 원섭아.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박문진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또 불출석했답니다. 어디 가셨다면서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셨다는데? 네. 박문진은 어디냐면 MBC를 관할하는 이사회예요. 네. 거기서 사장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됩니다. 20일도 안 가고 27일도 안 갔는데 지난 4일 그래도 또 안 갔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박문진도 허당인데다가 그냥 알로 보고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냥 우습게 보는 거지 뭐. 이게 그냥 나라 꼴이 그러니까 MBC에서도 보여요. 잘못되니까 참. 영도 안 서고. 네. 자기는 박문진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또 기자나 PD들한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계속 빵 굽고 요가하라고 하니까 이게 오리걸음거리라고. 자, 그리고 10월 8일에 네.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금 신청이 돼 있죠. 네. 김재철 사장. 근데 거기도 지금 안 나갈 것 같아요. 5일부터 10일까지 네. 갑자기 또 베트남 출장 간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희야? 이건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런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굳이 가겠다는 게 뭐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김태호 터널 디도스. 야, 이거 진짜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부재한 시대에 그러니까요. 만들어낸 시대의 네네. 슬픈 자화상이고 어찌 보면 우리 네티즌들의 성과인데요, 성취인데요. 야, 이 어디냐 여기에 헤럴드 경제죠. 네네. 헤럴드 경제가 9월 28일 작성한 기사의 댓글이 무려 어마어마해. 9만을 넘어서요. 9만. 성지순례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한 10만 됐겠네. 글쎄요, 그 정도 됐겠죠. 한 10만을 육박하는 것 같은데 연관 트윗도 6만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네티즌과 SNS 사용자들이 이제 성지순례 놀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사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4월인데 그 당시 중앙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손 위원장이 선거를 앞둔 4월에 새누리당으로부터 김태호 의원에게 1억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직접 전달했다.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창원 터널을 막아서 창원 터널이 병목이라면서요. 병목. 네. 이걸 막으면은 완전히 그냥 출퇴근 못 한다면서. 완전히 이제 길이 막히는 건데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들었대. 이 사람이 무슨 뭐 새누리당 문지기도 아니고 청년위원장이야. 중앙당에. 그럼 이 사람이 상당한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돈으로 이제 또 그 차량을 동원하려고 했다면서요. 차량도 동원하고 유권자를 실어 나누는 한편 저녁에는 결정적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해가지고 마감 시간까지 투표장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영화 같지 않아요? 저질 영화지. 뭐 니카라구아 뭐 이런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영화지. 어떻게 이런 발상할 수 있을까? 네. 너무 재밌어. 사실이면 진짜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적.
이거는 공화국의 용서할 수 적입니다. 없는 행동입니다. 네. 정말. 여하튼 이게 원래 MBC 정치부 같은 데서 현 원섭한테 전화 걸어야겠다. 원섭아, 너 이거 이상한 검증하지 말고 터널 가서 좀 취재 좀 해라, 원섭아. 야. 근데 정말 이렇게 언론의 기능을 안 하는데 이 시청자들이 시청료 내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고로 KBS에 시청료를 평생 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안 내고 있어요. 아무튼 정말 이거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 텔레비전을 없애버리고 시청료 끊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에서 제대로 된 뉴스 하나도 못 구하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텔레비전 안 보시는 분들은 수상기 없다고 얘기하고 아파트 관리실에다 얘기하면 그거 끊어줘요. 그럼 시청료 자동으로 안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러면 공중파는 안 보고 케이블만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그거는 관리실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 팔로워가 무려 131만 명. 지금은 147만 명까지 가셨더라고요. 147? 네네. 헐. 진짜 파워. 150만이다. 진짜. 네, 그러게요. 이회수 씨. 자, 우리 이회수 쌤이 네. 이 김태호 터널 디도스와 관련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 김태호 터널 디도스 포털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규명도 안 된 채 이대로 파묻혀버리는 것일까요? 트위터가 있는 한 영원히 파묻을 수 있는 비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무한 RT, 무한 검색, 나 이회수야! 이렇게. 박수 쳐줘야 돼, 진짜. 자, 우리 이회수 쌤이 이렇게 또 트위터를 했대요. 무한 RT가 지금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 상지대 김정란 교수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당사자인 김태호도 입 다물고 엎드려 있다. 거꾸로 이해하면 된다. 뭔가 크게 걸린 것이 있다. 그렇지. 건드리면 폭발하는 뇌관 태풍이다. 이러면서 무한 검색과 무한 RT를 또 격려하고 계시군요. 요즘 정말 트위터 무서워요. 민주통합당이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답니다. 네네. 참 뒤늦었다. 항상 늦어. 진짜 늦어. 민주통합당이 왜 이렇게 늦어?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김태호 의원 아무런 언급과 대꾸 없이 국정감사에서 맹활약 중이랍니다. 자기가 국정감사 당해야 되는 사람이 무슨 국정감사를 하냐. 이분은 증인으로 출석 안 되나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오바됐으니까 1분 안에 전달해 드릴게요. 일본 자위대 헬기의 독도 침범을 우리 자랑스러운 군 당국이 숨겼답니다. 그러니까 왜 숨겨? 이게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자위대 헬기가 처음이래요. 독도 인근 상공에 나타난 게 처음이래요. 얼마나 위중한 사태입니까, 이건 이게? 거의 그 전쟁 발발 사태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엄청난 도발 행위인데 야, 이게 이제 뒤늦게 KBS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죠? 참. 그런데 이제 국방부한테 따졌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니네 왜 숨겼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래요? 발표를 안 한 거지. 이걸 숨겼다고 얘기하면 되냐? 얘기만 안 한 거다 이거지? 콩나물 팍팍 비볐냐? 언제 물어봤어? 뭐 이런 거네? 안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아직 발표를 안 한 거지 숨긴 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라고 하냐 이거를. 정말 국방부가 발표를 안 했는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말이 돼. 내가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아직 안 한 거야.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얘기 안 한 거야. 근데 내가 알기로 말이라고 하냐 이거. 그 사흘 뒤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해양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대.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해양 바다가 여러모로 위협을 받고 있다. 대통령 알고 있었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거야. 자기만 알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국가 거잖아. 안보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바로바로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아는데 이거. 그럼요. 대통령이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런가? 보고가 참 중요한데 군대에선. 자, 어쨌든 오늘 미디어 비평 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 짧은 거 시간 없으니까 빨리 좀 할. 그래. 네, 빨리 딱 두 가지만 빨리 털겠습니다. 다빈이가 입 열면 또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 뭔데? 네, 저희 9월 18일자 개나발 방송에서 교도소가 삭제한 기사들 알려드렸잖아요. 예전에. 교도소가 자기네가 뇌물 먹은 거, 뭐 빼돌린 거 이런 거는 다 기사를 빼돌려. 네, 그래서 법무부에 그래도 후속 조치가 있어서. 있었어? 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웬일이야? 네, 어제입니다. 네, 제소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하지 말라고 법무부가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요것도 또 감시해야 돼요. 그렇죠. 감시해야죠. 다른 꼼수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구미 불산가스. 네네.
우리가 계속 챙겨야 돼요. 네, 뭐 맞습니다. 한마디라도 좀 우리가 좀 거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어저께 이 사안 좀 자세히 보도해 드렸는데 계속 해야 돼 이게. 네, 맞습니다. 구미 출신인 우리 김용호 PD가 그러는데 네. 6개월 이상 간대요. 그 약기운이. 네네. 6개월 동안 계속 하자 우리 이거. 네. 계속하겠습니다. 나무 다 말라졌고. 정부에서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자 어제 합동조사단을 파견하고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검토하겠다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도 아직 휴학을 안 했대던데. 진짜? 아직도 다녀? 아직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발생 지금 일주일 만에 내놓은 대응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나 한번 봤습니다. 네, MBC, SBS, MBN, 뭐 YTN, 연합뉴스 등이 언론에서 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급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급파는 일주일이나 지나서 지금 급파는 발생하자마자 한 1시간 안에 보내야 급히 보냈다 해서 급파 아니야. 이거는 완파지 완파. 이거 뭐 낱말 뜻도 모르나? 완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을 조기에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선포하는 게 조기지. 이건 그렇지. 생선 조기인가 보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지 그냥. 자, 이런 게 바로 언론의 출입처주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출입처의 일종의 종석이 돼가지고 출입처 입장에 따라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렇죠. 개나발을 부는 거지.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발행한 보도자료가 그 정답이었는데요. 4페이지짜리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내일부터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하여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 그러니까 총리실이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바람에 거기에 돼 있는 표현, 급파. 표현대로 베낀 거네. 네. 새끼들 이게 기자가 할 일이냐 임마 이게. 그 거꾸로 임마 그러면 기자들이 뭐해 이게 급하라고 엉터리 뒤늦게 이렇게 생색내기에 나섰다라고 거꾸로 조져야지. 그렇죠. 비판을 해야지 총리실을. 네, 뭐 조기에 하겠다, 뭐 적극 검토하겠다 이것도 다 보도자료에 나온 표현들인데요. 근데 아직도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된 언론에서 보도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보도를 안 하고 정부의 대응만 있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더러 보도도 안 돼 있고. 자, 이 출입처 제도가 온전하는 한 이를테면 검찰에서 파업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뭐 파업 극렬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기로 하고 파업 주동자 색출하여 의법 조치하게 한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국민을 상대로 위협하는 기사를 보도자를 보고 계속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완전 출입처의 논리죠. 네, 출입처 논리대로 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언론 개혁되기 전까지 팟캐스트 여러 좋은 방송들이 있죠. 발뉴스 개나발도 있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미드평 8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수고한 모두 물 한잔 할까? 네, 윤다빈 기자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입니다. 발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 의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자크 조시. 이작 조시. 네, 멘션입니다. 전 미국 아리조나에서 사는데요. 개나발에서 유학생 편지 소식 듣고 찡했답니다. 어저께? 네네. 그 학생 주소 받으시면 저에게 꼭 주셔요. 그 학생에게 이상호 기자님의 엑스파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저도 감동적으로 읽은 책 공유하고 싶어요. 아이고, 보내주셨네요. 따뜻한 소식이네. 감사합니다. 이건 사가시리 1이라고 보내셨어요. 네네. 구미에서 취재하시는 김에 노조조차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관해서도 한번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주말 없이 일합니다. 연봉제라서 수당도 안 주고요. 노동법 위반으로 아는데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은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저희한테 제보란에다 좀 간단한 사연을 주시면 구미를 배경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온 마당에 아직까지도 70년대가 지속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진짜 그거 하나 궁금하다. 구미 지금 박근혜 후보가 갔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건 직후에 가긴 갔었죠. 아, 그래요? 네, 갔었어? 28일에. 네. 한 번 더 가야 될 텐데. 아, 참,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한열 스튜디오에서 도울 김용국 선생님 강연했잖아요. 네. 사랑하지 말자. 라는 책 가지고요. 2탄 계획돼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맞아요? 벌써 이거를 얘기해도 되나? 그래도 좀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랑하지 말자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후속 책이 나왔어요.
도올의 아침 놀이라는 책인데 어저께 달려간 거 그거 받으러 가셨구만요. 저희 발뉴스에만 이 책에 원고를 넘겨주셨어요. 아직 책이 안 나오고 책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는데요. 가대본 재본된 가재본 원고입니다. 이 책을 주시면서 수요일 날 우리 발뉴스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국민과 시민들에게 이 책을 알리고 싶다고 친히 우리 도올 김영호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어제 받아왔는데 잠깐 책을 읽었거든요. 헐 대박 정말 최고의 책입니다. 제가 읽어본 도올 김영호 선생의 최고의 책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수요일 날 저희가 공개 방송 형식으로 할 텐데요. 또 공개 방송. 뭐 많은 수를 저희가 모실 수 없어서 꼭 내가 김용옥 도올 김용옥의 이 책을 이번에 특강을 드려야겠다. 어떻게 참가 방법은? 간단한 사연과 함께. 네, 저희 textm@한메일.net으로 성함하고 연락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xtm@입니다. 2시 반 수요일 2시 반에 이한열 기념관 2층 이한열 스튜디오에서 열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발뉴스의 신상.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com 짜자잔. 이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아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하지 말까? 우리 개나발 특종이네. 저희가 대선이 있는 뜨거운 이 연말에 고발뉴스 포털이죠. 고발뉴스.com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운전을 하는데요. 계속 고발이야. 탐사 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준비 많이 해서 다음 주부터 시운전 들어가면은 그 다음 주 정도부터는 여러분들 많은 재미있는 새로운 기사를 선보이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발뉴스.com 홈페이지도 아마 깜놀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나발 오늘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클로징. 오늘은 대나무 숲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나무 숲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트위터상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대나무 숲과 관련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본의 아니게 임금이네요. 답이나 넌 뭐냐? 저 또 내관이에요. 소라 누나는? 나는 택시기사. 오케이. 자, 옛날 느낌 나는 음악을 좀 깔아주세요. 윤내관, 백성들은 요즘 어떠하오? 임금님. 고을에서 가장 큰 대나무 숲을 가보니 백성들이 모여 저마다 억울한 일들을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내기가 당나귀기라는 식이지. 그래.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정 억울한 백성의 사연이 있으면 해결을 해주도록 하시오. 임금님. 가만. 그런데 힘없는 미래의 백성들은 어찌 하소연할지 궁금하구나. 미래의 백성들은 트위터라는 대나무 숲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한다고 합니다. 놀이터? 트위터? 공터인가? 여하튼 특이한 이름의 대나무 숲일세. 그래, 어떤 하소연을 한단 말이냐? 어느 회사에 다니는 백성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비리를 대나무 숲에서 폭로했는데 전국으로 일파만파 퍼졌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숲이로구나. 대나무 숲. 일단 한번 미래로 가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자꾸나. 네, 임금님. 이보게 기사 양반, 출판사 옆 대나무 숲으로 가주게. 네? 어디 대나무 숲이요? 이거 내비게이션으로 찍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그래.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지. 디자인 회사 옆 대나무 숲으로 가주세요. 디자인. 이것도 안 나오는데. 이상할세. 그렇다면 시월드 옆 대나무 숲으로. 시월드. 참, 이거 뭐야? 이것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도 지금 장난하나? 옷차림도 좀 이상하고. 어서 내려. 무엄하다. 이분이 감히 누군지 알고. 누구긴 누구야. 어디 꼭 무슨 삼류 엑스트라 복장하고. 삼류 엑스트라라니. 임금하게. 내려. 내려. 허겁. 출판사 옆 대나무 숲, 신문사 옆 대나무 숲, 트위터에는 지금 힘없는 을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저희 발뉴스는 그런 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선 후보도 환영합니다. 답이나 마지막 줄 다시 한 번만 읽어봐라. 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선 후보도 저희가 사랑하겠습니다. 답이나 너도 사랑한다. 개나발 을은 없어?
네, 10월 5일 금요일 개나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댄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